자, 이번 시간은 우리 검표율 용적률 특례 조항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게 여기에요. 그래서 이 특례 조항은 우리 시험에 한 번 기출됐는데요. 별로 심화도 안 했던 내용이에요. 이제는 해야죠. 개정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공부했었어요. 개, 수, 사 이렇게. 개발진흥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검표율 40 개수사. 수사를 개같이 했다 개수사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자 산업단지는 공장 많이 만들라고 80 공업지 70이잖아요. 근데 80 근데 산업단지에서 따다하는 거 누구죠? 농공단지. 농촌의 공장단지니까 도시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일명 김치공장. 따다하는 농공단지는 70. 나머지는 모르면 자연스럽게 60. 그런데 요게 요렇게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자 개발진흥지구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3, 4, 6. 개발진흥지구는 30%짜리, 40%짜리, 60%짜리가 있더라. 자, 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역이니까 자연녹지를 만나면 개발진흥지구가 용도지역 자연녹지 만나면 자연녹지가 원래 20인데 30으로 완화됐고 개발진흥지구가 도시 외로 가면 40이 되고 자 계획관리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들어가면 이번에 개정된가요? 계획관리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들어가면 60이 되고 자 개발진흥지구가 자연녹지면 30 개발진흥지구가 도시외로 가면 40 계산은 60 계획관리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60 그러니까 항상 30 40 60 누구? 개발진흥지구 자연녹지 30 도시외 40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계획관리지역에 계산은 60 계산은 60 요 선을 빨리 끄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개발진흥지구에 어차피 시험용 요 개발진흥지구가 요 문제 낼 것 같아요. 그럼 개발진흥지구에 자연녹지는 30 개발진흥지구가 도시외로 들어가면 40 계산은 60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60 그럼 이제 개수 4 자 산업단지는 공장 많이 만들어 80 따다하는 농공단지는 70 나머지 모르면 자연스럽게 60 용적률 특례는요 용, 수, 8 용적률 수산자원보호구역 80% 용수 8 용수철이요 용수 8이요 8 그 다음에 나머지는 100 김치공장은 일하기 힘드니까 월급 150만원 농공단지는 150 나머지는 다 100 용수 8 용적률 다 100 김치공장만 일하기 힘드니까 월급 150만원 나머지는 월급 100만원 용수는 80만원 용수 8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게 계획관리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들어가면 60%가 됐잖아요. 계산은 60 그랬잖아요. 여기서 자, 우리 도시외 지구단위계획구역 기억나세요? 도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자 지구단위계획으로 해당 용도지역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용적률의 200% 용 동그라미 2개 얼마? 200까지 완화합니다. 방금 계획관리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면 자 얼마까지 완화됐어요? 60%까지 완화됐잖아요. 원래 계획관리지역 40밖에 안 되는데 걔만 40이었잖아요. 60까지 완화됐어요.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들어오면 은총을 받아서 다시 건폐율을 또 1.2배 완화해요. 그러면 60%에 1.2배면요 72%가 되는 거죠.
산수 안 되다 또 산수 안 돼. 1.2배까지 완화되는 거. 자, 도시외에서 건폐율의 150%, 용적률의 200% 하는데 계산은 60인데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에 들어온다? 건폐율 1.2배까지 하나 120%까지 완화. 같이 여기서 끝내면 되겠죠? 계산은 60. 거기에 누가 들어오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들어오면 건폐율의 몇 프로까지? 120%까지 다시 완화. 완화된 것에 다시 완화. 1.2배 완화. 예, 이번에 여기도 개정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혁신구역입니다. 자, 이 도시혁신구역이 이게 입지규제 최소구역 대타. 이게 삭제되면서 나타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도시혁신구역에서는 1번이 예상문제. 도시혁신구역은 공간지구조약의 결정권자, 국장이나 시도회사가 자, 혁신구역으로 지정한대요. 혁신구역 지정 대상. 도시를 혁신적으로 개발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에 뭘 육성해요? 지역 거점 육성을 하는 겁니다.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수 있는 지역.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입니다. 지역 거점 육성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개정된 거. 도시공간의 창의적인 혁신적 개발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이 영이 정하는 지역이 첫 번째 유휴토지. 유휴토지가 뭐죠? 놀고 있는 토지. 그 다음에요. 대규모 기반시설. 노란색 다 넣었는데 어디 갔지? 대규모 기반시설. 공공시설, 군사시설 이전 및 이전 예전 부지. 그러니까 공공시설 이전 부지, 공공시설 이전 예정 부지, 군사시설 이전 부지, 예정 부지. 그러니까 여기서만도 문장이 유휴토지 하나, 대규모 기반시설 둘, 공공시설 이전 부지, 군사시설 이전 부지 벌써 몇 개예요? 4개. 지역 거점 육성했죠? 이렇게 암기했어요. 공군 휴대. 육군도 아니고 해군도 아니고 공군들을 휴대한다니까? 휴대해가지고 심심하다고 지역 거점을 육성한대요. 혁신적으로. 아주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근데 오지산단은 딱 이것밖에 안 돼요. 입체 복합구역도 안 되고 복합용도구역도 안 돼요. 근데 도시혁신구역. 그 다음에 기존의 예일대 기출문제가 다 있는 자리예요. 대상지역하고. 그래서 이 자리는 좀 잡고 갑시다. 자, 공군휴대, 공공시설, 군사시설, 유휴토지, 대규모 기반시설, 공군휴대하여 심심하다고 지역 거점을 육성합니다. 놀고 있죠? 유휴토지가 놀고, 휴가 안 나올 거예요. 그때 유휴토지가 이게 놀고 있네 이런 말이에요. 놀고 있는 땅. 그 다음에 조례가 정하는 지역 이렇게 됐습니다. 자, 공간재구조화계획 지정 도시혁신구역 지정 대상입니다. 도시혁신구역은 자, 공군 휴대 하여 심심하다고 지역 거점을 육성하면서 놀고 있네. 놀고 있네. 이렇게 유휴토지. 아주 별짓 다 해서 공군 휴대 요거 하나 가지고 다 끝내더라고요. 오지선다가 끝나버립니다. 자, 공간재구조의 결정권자는 국장, 시도회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오죠? 아니야, 이거 속았어. 왜 그래, 이거 못 읽으면 안 돼. 또 여기 와, 심 보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대도시장 없어요. 공간재구조학의 결정권자는 국장, 시도회사예요. 자꾸 이거 거짓말 치니까 조심하시라고. 아셨죠? 예, 요거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사항입니다. 도시혁신구역. 도시혁신계획은
혁신구역의 지정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간 재구조하기로 결정하고. 있잖아요. 다른 법률에서는 도시혁신구역과 혁신계획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법, 국토계획법에서는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국토계획법에서만. 타법에서는 도시혁신구역, 도시혁신계획을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다른 법률에서 도시혁신구역, 혁신계획을 결정할 수 없다. 이따 틀렸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협의하면요, 의견 제시가 30일입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다 30일이에요.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도시개발법, 개발보이면 20일입니다. 의견 제시가. 근데 여기는 뭐예요? 자, 도시 혁신구역이죠? 아주 혁신적입니다. 건물 기준 10일입니다. 아주 혁신적이라니까 혁신적으로 10일. 1, 2, 3. 그러니까 협의하면 의견 제시는 일반적으로 30일. 그런데 도시개발법의 개발행 허가의 개발, 그럴 때는 20일. 근데 여기는 혁신적으로 며칠? 10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내용은 뭐냐면요. 5번 내용 한번 설명해 줄게요. 도시 혁신 구역이 나오고 도시 혁신 계획까지 3년, 주민이 계획에 따라서 착수는 5년. 이게 어디서 나왔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나오고 지구단위 계획 3년. 그렇지 않으면 3년 된 날 다음날 실효. 자, 주민의 일반제할 때는 5년 된 날 다음날 실효. 또 그 내용을 그대로 준용하겠답니다. 심지어 조금 있다가 우리가 복합용도구역 공부할까요? 복합용도구역 나오고 복합용도계획까지 3년. 복합용도계획까지 3년. 자, 주민의 착수는, 주민의 입안 잘했을 때는 5년. 된 날에 무슨 날? 다음 날 실효. 그 실효 규정을 지구단위 계획 규정을 그대로 다 가져다 쓰겠답니다. 심지어 지구단위 계획구에서 건축 등 규정을 다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구단위 계획구에서 건축이 뭐냐면 지구단위 계획 깡패죠. 나이트클럽 만들지 마! 그럼 절대 못 만들어요. 상업지회를 할지라도. 근데 가설 건물은 깡패 말 듣는 않는다. 안 듣는다. 설치할 수 있다. 아, 그 규정 그대로 여기도 갖다 쓴다. 여기 다. 도시 혁신구역에서 행위자는 도시 혁신 계획으로 정합니다. 도시 혁신구역에서 행위자는 도시 혁신 계획으로 따로 정하더라. 그 다음에 여기 도시 혁신구역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만한 게 이 자리. 첫 번째 대상. 공군 휴대하여 심심하다고 지역 거점 육성했던 거 하나. 또 여기도 생억지 한번 써볼게요. 이건 이 개별법, 주택법, 주차장법, 문화예술진흥법, 건축법, 도공법, 학교용지 확보대원한 법률 이걸 적용하지 않겠답니다. 도시혁신구에선 이런 것도 전부 다 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하겠답니다. 이 내용을. 그럼 그 따로 정하는 내용이 뭐냐? 주차장, 미술작품, 주택, 부대시설, 공리시설, 대지, 조성 기준, 공원, 공개공지, 녹지, 학교용지 조성, 주차장, 미술작품. 주미씨가 주부가 되니까 배가 나가서 복대를 하고 알바를 나가요. 주미씨가 주부가 되니까 복대를 하고 알바를 갔는데 어디 갔냐? 공공녹지에 학교 조성하는 알바를 갔어요.
써놨어. 주민 씨가 주부가 되니까 복대를 하고 알바를 나가요. 어디요? 공공녹지에 학교용지 조성하러 갔어요. 돈 벌러 갔어요. 주민 씨가 주부가 되니까 허리 아파 안 아파? 맨날 아프니까 뭐 했어? 복대하고 어디 갔어? 알바. 뭐 하러? 공공녹지에 학교 조성하러 갔다고요. 나도 알아 어이없는지. 근데 이게 이것도 우리 시험 기출에 있는 영역이 옛날 입지규제 최소구역일 때. 그때는 적용 배제였는데 지금은 적용 배제가 아니라 도시 혁신 계획으로 정하겠답니다. 어떻게 해요? 조민 씨가 주부가 되니까 허리가 아파서 복대하고 자 알바 갔어요. 어디요? 공공녹지에 학교용지 조성하는 알바 갔어요. 여기까지. 어이없죠. 혁신구역 대상 어떻게 됐어요? 공군휴대. 자, 공군휴대에서 심심하다고 지역 거점 요소. 휴대의 휴가 뭐였어요? 놀고 있는 땅이라니까. 놀고 있네 지금. 제가 놀고 있잖아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요. 도시혁신구역에서는 적용기준에도 불구하고 혁신계획 따라 여기 적용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런 내용 없었어요. 이런 문제면 보통 버리는 문제라 그러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딱 도시혁신구에서 1번과 7번이 딱 내기 제일 좋은 문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8번 도시혁신구역 있으면 특별건축구역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9번 도시혁신구역 지정 변경 도시혁신계획 결정고시였으면 도시개발법에 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구시 된 것으로 본다까지 읽어주시고. 자, 이제 복합용도구역입니다. 자, 복합용도구역도 누구 없다? 여기 시향 없다. 잘 봐요. 하나, 둘, 셋. 객관식 불가능. 오지선단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문 하나 쓸 거예요. 그럼 찾으라고 그냥. 복합용도구역이 뭐라고 그랬죠?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이 중복이 안 되니까 토지를 복합적 이용이 잘 안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용도지역을 복합시키는 구역이라고요. 그러니까 토지를 성격을 중복시키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복합적 토지용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해요. 이거 다 나왔네. 복합적 토지용. 두 번째, 노후 건축물의 단계적 정비가 필요할 때. 노후 건축물의 단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복합 용도구역이 뭐라고요? 둘 이상 용도지역에 혼재가 필요할 때. 다 풀어놨네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보이게 됐어요. 복합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중복이 안 되니까 그 문제점, 조닝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둘 이상 용도지역이 혼재되어 효율적 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이 복합되는 성격의 복합 용도구역이에요. 그러나 시험지 풀 때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은 중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합 용도구역을 만들었다. 그건 다른 거다. 이렇게 알아주면 되겠네요. 복합 용도구역의 지정과 복합 용도계획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자, 3번 복합용도구역 나오고 복합용도계획까지 3년. 주민의 입안 제한이면 5년. 되는 날, 다음 날 실효. 복합용도계획이 시킨 대로 개발해야 된다. 깡패 그대로 다 준용합니다. 복합용도구역에서 행위자는 복합용도계획으로 정합니다. 건폐율 용적률도 복합용도계획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복합용도구역의 규제는 복합용도계획으로 정하더라. 이렇게 됐네요. 자, 도시공개 시설 입체 복합구역. 그냥 2층 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층 도로. 지하 50m에다가 도로를 뚫는다고. 지하 100m에다 도로를 뚫겠다. 지하 도로를. 자, 입체 복합구역은 도시공개 시설 입체 복합구역이니까 기반설은 도시군 관리로 정했으니까
도시군 관리의 결정권자가 합니다.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이 입체 복합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준공대로 몇 년이 경과해서 정비가 필요해요? 10년. 기반설의 복합적 이용. 이게 2층 도로니까 복합적 이용이네. 이게 새로운 형태의 기반설이잖아요. 아, 제발 좀 단어 좀 잘 봐. 그럼 나 같으면 이것밖에 낼 게 없는 것 같다. 준공되고 몇 년? 10년. 한 20년 쓰면 되겠네. 요. 아니, 입체 복합구역 2층 도로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반설의 복합적 이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기반설 구축이 필요하다니까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도시군 관리의 결정권자가 입체 복합구역을 지었는데 준공되고 몇 년이 지난 적이에요? 10년, 20년이 아니고. 문제가 될 것은 요 지문 하나밖에 없다. 다 암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요게 2번과 3번이 여러분 지금 프린트에서는 한 면에 볼 수 있잖아요. 2번과 3번이 많이 헷갈려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3번만 기억하셔야 돼요. 입체 복합구역의 건축자는 건폐율 용적률은 자, 몇 프로 이하한다? 200% 이하랍니다. 건폐율도 200%, 용적률도 200% 이하로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2번은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 높이는 건축법의 건축물 높이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2번은 못 내. 왜 못 내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 일곱 줄, 여덟 줄, 아홉 줄. 우리 공법에 제일 길게 나온 게 몇 줄? 6줄. 9줄 못 내. 아주 간단한 결론이야. 자, 설명을 해줄게요. 어떤 차이점이 있었냐면 2번 내용은요. 입체 복합구역에서 도시공개 시설과 아닌 거, 그러니까 도시공개 시설과 일반 건축물이 함께 있는 경우에요. 도시공개 시설과 도시공개 시설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는 도시공개 시설과 도시공개 시설이 아닌 건축물입니다. 이때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에 제한, 건축자는 도시에서는 용도적으로 허용되는 것, 도시 외에서는 계획관리적으로 허용되는 용도, 종류, 규모만큼의 건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2번 내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체 복합구역에 도시공개획 시설과 도시공개획 시설이 아닌 시설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요. 복합 형태로. 요 둘이, 요 단어가 이렇게 나왔죠. 이게 함께 있을 때 건축자는 도시에서는 용도지역 범위만큼, 도시 외에서는 계획관리지역만큼,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 높이는 건축법 개무시 따로 정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대통령까지 가로 안에 다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할 때는 복잡하더라 끝. 그럼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입체 복합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은 200% 범위에서 정하더라. 이렇게. 건폐율 용도지역별. 자, 건폐율 용적률은 최대 한도의 200% 이하로 한다. 자, 이 문제 풀어보세요. X는 이건 도시공개획 시설과 도시공개획 시설이 아닌 시설을 함께 건축할 때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고는 여기는 건폐율도 200%, 용적률도 200%, 둘 다 200%가 되는 거지. 건폐율도 200%, 용적률도 200% 이렇게 입체 복합구역에서. 요거 하나 조금 조심해서 읽어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주의할 자리는 계속 밑에다 OX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오지선다와 OX 있는 자리를 논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게 포인트인 거 아시면 되는 거고. 자, 건축법 적용 제외대상. 여러분, 바뀐 건 이거 하나잖아요. 근데 이 하나만 가지고 공부하면 안 되고 어차피 적용 제외대상하고 전체가 나올 거 아니에요, 문제가. 그래서 이제 전체를 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요것만 가지고도 볼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만 해주면은 여러분들 알아서 필수서고, 핸드북이고, 익힘장이고, 본문이 다 있으니까 수정 가능하리라 믿고 넣어놓은 겁니다. 자, 적용 제외대상.
건축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첫 번째, 문화유산. 여러분, 문화재란 단어가 문화유산, 자연유산 이렇게 됐어요. 문화유산 뭐라고요? 자연유산. 여기 뭐 천연기념물. 여기도 뭐 자연유산. 여기도 뭐 자연유산. 아, 문화재란 단어가 자연유산, 문화유산으로 바뀌었더라. 또 어디 가면요? 국가유산 이렇게 발현돼 나올 거예요. 문화재 그러지 말고 이제 뭐라 그래요? 문화재는 유산이요, 유산. 유산이라고. 유산은 건축법 적용 안 해요. 상속법 적용하지, 유산은. 웃자고 해도. 유산은 건축법 적용해, 안 해? 안 해. 철도, 궤도, 선로, 부지에는 보안시설, 보행시설, 플랫폼, 급수, 급탄, 급유설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증설, 컨테이너한 간이 창고. 3번과 4번이 정답으로 많이 나오죠. 컨테이너한 간이 창고고 공장 용도고 이동이 쉬워야 돼요. 이걸 뭐 컨테이너한 이용한 주택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죠. 창고고 공장 용도고 이동이 쉬운 거. 다섯 번째, 수문 조작실 이렇게 됐네요. 이런 것들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심할 게, 자, 여기 있네요. 여러분, 여기 철도 역사. 건축법 적용합니다. 전통 건축법도 적용합니다. 군사용 건축법도 건축법 적용 대상입니다. 철도 역사 건축법 적용하고, 철도 시설 중에서는 4개. 보안, 보행, 플랫폼, 급수급탄, 급유시설, 요 4개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풀어볼까요?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 이용한 뭐 해야 돼요? 컨테이너한 창고. 여기 뭐 나왔어요? 주택. 이걸 가설 건축물 그러잖아요. 그럼 건축법을 적용하지요. 컨테이너한 간이 창고고 공장 용도고 이동이 쉬울 때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건 좀 복잡하죠? 통행료, 증설 간단하죠? 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꼭 알아두시고. 예. 순번상 한번 나와야 될 순번이라 문제화 시켰습니다. 건축법 적용받는 거 뭐야? 컨테이너 박스의 주택이네. 건축법 적용하죠. 이건 어때요? 동사무소는? 지역자치센터 건축법 적용하죠. 군사시설 방금 적용했죠. 철도 역사 건축법 적용했습니다. 운전보안시설 적용 안 했고, 문화유산 적용 안 하고, 고속도로 통행주행시설, 수문 조작실 이렇게 되는 거.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들. 그러면 1번에 자, 컨테이너한 주택, 컨테이너 박스가 계속 나왔어요. 컨테이너한 창고고 공장 용도고 이동이 쉬운 거 이렇게 됐던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 건축허가 거부사항이 이게 개정됐어요. 허가 거부하는 거. 자, 내 내용이 약간 거기 안으로 숨어들었는데 이게 뭐였냐면 일단 자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은 보호가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동네에 일학시설, 숙박시설 허가가 부적합 하면 아니 학교 근처에 집 근처에 위락이 숙박이가 들어와요? 너무 부적합하잖아요. 힌트가 여기 있어. 부적합하면 뭘 거쳐서? 심의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교주, 위숙 그대로 있는 내용이고 여기 이제 우리 지하가 지하층에 있다가 침수돼가지고 돌아가시는 일이 작년에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규정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방제지구입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입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서 이 자연재해가 상습 가뭄일 때는 제외입니다. 아니, 가뭄이면 물난리 날 일은 없죠. 여기는 물난리 때문에 난 거라. 상습 가뭄지구는 제외입니다. 방제지구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 상습적으로 뭐 돼요? 침수가 돼요. 침수할 우려가 있어요. 거기다가 건축하는 건축물에서 일부 공간에 뭘 설치하는 게? 거실. 거주 공간. 아니 상습적으로 침수되는데 거기다 거주 공간을 만들면 부적합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럼 심의 거쳐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대상 지역이요. 방제지구나 상습,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입니다. 상습적으로 침수나 침수를 우려가 있어요. 거실을 만들어요. 부적합하죠? 그러면 심의서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일학설, 숙박설 부적합하죠? 건축은 심의 없이 거쳐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교주 여기 심의 없이로 시험이 되는 거야. 방제지구 등의 상습적으로 침수가 돼요. 그런 일부 공간에 거실을 설치해요. 부적합해요, 안 해요? 부적합하죠? 그럼 심의 없이요, 거쳐요. 심의 거쳐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지금까지 시험제가 교주 위수 위주로만 나왔습니다. 근데 뭐 방제지구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서 하나만 써도 되잖아요. 방제지구에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데, 자, 거기에 거실을 만들면 부적합하죠? 그럼 심의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어차피 시험은 여기네요. 이렇게. 자, 잠시 쉬었다가 주택법 개정사부터 마무리하도록 하죠.